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정말 오랜 드림카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는 소식에 어떤 차인지는 물론 썸네일을 보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시장에서 직접 실물로 여러분들께 저희 드림카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차를 드림카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드림카 직접 실물로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R8 중에서도 R8 V10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R8 V10 모델 중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R8 V10 퍼포먼스 모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모델에 대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보고 싶었던 그 차량인데 딱 컬러도 마침 제가 아주 갖고 싶었던 빨간색 컬러라서 아주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 매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흡기 V10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요즘엔 대부분의 차량들이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R8을 비롯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벤타도르 모델만 아직까지는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우디 R8과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같은 엔진과 부품들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R8 V10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은 5.2L 10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현재 메르세데스 AMG라든지 포르쉐라든지 타 브랜드 대비해서 기통수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자연흡기라는 가장 강력한 또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이 차는 미드십 구조의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엔진은 프론트, 미드십, 그리고 리어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프론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십과 리어 엔진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보통 슈퍼카 모델들은 미드십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아우디 R8을 비롯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벤타도르, 페라리, 488, F8 트리뷰토 이런 맥라렌, GT 같은 모델들도 모두 다 미드십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우디 R8의 가장 큰 특징은 V10 5.2L 자연흡기 엔진이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미드십 구조의 슈퍼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부분들을 저와 함께 R8 V10 퍼포먼스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8 V10 퍼포먼스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 프론트 범퍼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인상을 보여주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세대 R8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이었다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조금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게 R8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조금 달라진 특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카본 립, 이렇게 카본 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R8 V10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부, 측면부, 그리고 실내에서도 카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가까이서 디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기역자로 강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중앙에 하나 더 핀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기역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 홀은 정말로 크고 넓게 거의 성인 남자 손바닥 하나 정도 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 카본 립, 정말로 디테일이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카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방지턱 넘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카본 깨지면은 정말로 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8 같은 경우에는 미드십 엔진이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을 열어보면 트렁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다라고 해서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쪽 부분에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쪽을 보더라도 정말로 이 라인 자체가 정말로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프론트 핸더 쪽을 보면 이제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V10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또 눈을 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휠은 기본 20인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5 트윈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도 멋지지만 더욱더 시선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이 빨간색 캘리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캘리퍼는 일반 주철이 아니라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량화,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주철로 만들어요. 일반 차량들은 주철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내구성도 조금 약하고 무게도 무겁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믹을 쓰게 되면 경량화에도 도움이 되고 레이싱카들 혹은 이런 슈퍼카들은 서킷을 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서킷을 주행할 때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면 뭐 몇 랩을 돌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좀 씌워줘야 돼요. 그런 내구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세라믹 브레이크는 내구성, 높은 열에서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몇 랩을 돌더라도 브레이크 성능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세라믹 브레이크 특징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PCCB라고 해서 포르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을 3천만 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8 V10 퍼포먼스 모델은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구멍도 저렇게 다 뚫려 있어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30, 20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모두 다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측면 하단부에도 카본 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에도 모두 다 카본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엔진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서 이쪽으로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사이드에도 에어 인테이크 홀이 있다는 게 이제 미드식 차량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또 공기가 들어가야 또 엔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흡입구를 측면에도 마련을 해줬다라는 게 또 미드십 슈퍼카의 특징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프론트 엔진보다는 주로 미드십 엔진에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카본도 정말로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도 카본이고요. 여기 R8 주유구도 정말로 멋지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고 소재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터뷰를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는 투시트이기 때문에 뒤에 시트가 따로 없어요. 또 후면부에서 눈에 들어오는 요소들, 리어 스포일러와 굉장히 과감한 디퓨저, 그리고 대구경 머플러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더 왼쪽으로 가보면 엔진룸까지도 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와이드 앤 로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R8이에요. R8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2m가 안 돼요. 2m가 조금 안 되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2m가 넘는 그런 전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슈퍼카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이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R8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엔진룸을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슈퍼카들이 가져야만 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V10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같은 엔진이고요. 610마력에 57토크를 내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R8 V10 퍼포먼스 모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엔진 윤활 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엔진 윤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 썸프 방식이 있고 웨트 썸프 방식이 있어요. 이 R8 V10 퍼포먼스 모델은 드라이 썸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썸프 방식의 장점은 그 엔진 하부에 원래 오일팬이 있잖아요. 엔진룸 하부 쪽에 오일팬이 위치하게 되는데 하부에 오일팬이 없기 때문에 엔진을 조금 더 낮게 위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진 설계를 조금 더 낮게 하게 되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이제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슈퍼카에서는 무게중심을 조금만 낮춰도 차에 미치는 운동 성능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췄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 이 엔진인데 이 엔진의 위치를 조금 낮췄기 때문에 그만큼 저중심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라이 썸프 방식의 또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엔진룸 보시면 여기가 다 카본으로 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까지도 신경을 썼고 강성에도 신경을 썼고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홀이 뚫려 있게 됩니다. 이 카본, 리얼 카본,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디퓨저를 보시면 정말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가 다운포스를 만들고 여기는 디퓨저가 와류 현상을 줄여줘서 더욱더 낮게끔 차가 밑으로 쭉 깔리게 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요소들이고 여기 있는 머플러를 보면
정말 제 주먹보다도 큽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구경을 보여주고요. 이 위쪽도 다 카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소들도 정말로 멋지지만 저는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았을 때 이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포스를 보여줘요. 사실 이 차량의 가격이 2억 7천 정도 하거든요. 취등록세까지 하면 딱 3억 정도의 이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3억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포르쉐 911 터보 S가 2억 7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차도 이 차량 딱 가격대가 겹치는데 사실 우라칸이나 뭐 페라리 488 F8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경쟁하던 모델은 포르쉐 911 터보 S인데 제가 제 인스타에도 투표를 올렸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억이 있다. 내가 3억으로 반드시 차를 사야 되고 주식도 사면 안 되고 뭐 통장에 넣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모델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포르쉐 911 터보 S 모델을 구입할 것인지 저는 이 R8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3억이면 사실 슈퍼카라고 봐도 되죠. 슈퍼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일단 이 외관이 주는 엄청난 압도감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르쉐 911은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크게 없어요. 물론 후면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R8은 전면부에서도 그렇고 측면부에서도 그렇고 후면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미드식 구조를 워낙 좋아해요. 뭐 박스터도 워낙 좋아하고 이 R8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엔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또 R8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R8이 훨씬 더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고 딱 봤을 때 이 차는 정말 슈퍼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R8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R8은 자연흡기라는 거죠. 911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터보 엔진이고 그래서 또 자연흡기가 주는 그런 뭐 터보가 더 새로운 기술이다,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자연흡기를 살 수 있다면 자연흡기를 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에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R8이라고 되어 있고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조심히 열어볼게요. 워낙 고가의 차량이니까 조심히 열어서 R8 V10 퍼포먼스 모델의 실내입니다. 사실 퍼포먼스 모델로 나오면서 실내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기능적으로 바뀐 부분과 뭐 버튼이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D컷 핸들 적용되어 있고 알칸타라 핸들은 아니에요. 일반 가죽 핸들에 타공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서도 이렇게 카본 패키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드 스티치로 모두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도어 잠그고 해제하고 창문은 2개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은 2개밖에 없어요. 사이드 미러는 아우디가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죠. 여기는 프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당겨서 앞에 있는 프렁크를 열면 이렇게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캐리어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공간인데 사실 공간을 생각하고 구입하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한 뭐 보스턴백 정도는 수납이 가능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이한 부분이죠. 엔진이 앞에 없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앞에를 트렁크로 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엑셀 페달 길이 보세요. 정말 엄청나는 엑셀 페달 밟으면 정말 곧바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갖추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은 여기서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고 럼퍼 서포트 마련되어 있고 핸들 디자인도 정말로 멋집니다. 하단에는 R8 배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에 타보면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계기판 이게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이렇게 하나예요. 오른쪽에는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중앙에도 디스플레이가 없고 오로지 운전자만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서 정말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거의 8000rpm, 9000rpm까지 쭉 끌어다 쓸 때 그런 정말 운전하는 맛과 배기음이 그런 부분들이 포르쉐 911 터보보다는 저는 또 높게 사는 부분이에요. 자연흡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RPM을 쭉 끌어다 쓰는 감성과 그리고 자연흡기 V10 엔진이 또 가지고 있는 배기 사운드가 또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엔진 시동 버튼. 지금은 브레이크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실내라서 시동은 걸 수 없고 이렇게
네, 다 버튼들이 핸들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시동도 걸고 배기도 네, 열고 닫고, 왼쪽에는 네, 드라이브 셀렉트, 이 버튼은 이제 드라이, 웻, 스노우 이 세 가지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운 시프트 한번 당겨서 가속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핸들도 네,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촉감도 역시나 좋습니다. 네, 여기 송풍구는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기본 쿼트로 이렇게 4륜 구동, 상시 4륜 구동이고요. 여기 버튼들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무선 충전도 지원이 돼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 똑같이 타공 가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심플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슈퍼카지만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보통 슈퍼카들이 컵홀더가 없는데 아우디 R8은 컵홀더가 무려 2개나 있어요. 바로 등 뒤에, 지금 앉으면 바로 등 뒤에 엔진이 있어요. 보이시죠? 야, 등 뒤에서 엔진 사운드를 듣고 배기 사운드까지 같이 듣는 이 차 아우디 R8의 매력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너도 다 알칸타라 퀼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급스럽고, 일단 엔진이 등 뒤에 있으니까 정말 짜릿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드림카이자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손꼽히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모델에 대한 간단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